안녕하세요. 우리 집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지은이는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의신 박사입니다. 아무리 웃을 일이 없어도 즐거울 일이 없어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명량함을 지키는 힘을 가져야 한다. 암 환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과도한 고민과 사회적 고립, 이용과 실직 등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거나 우울한 증상이 반복되면 뇌 중추의 영향으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그 다음엔 그 호르몬들의 영향으로 암세포의 활동이 증가하고 침투력까지 높아진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의 수와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암을 키우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감성적이고 긍정적인 환자가 좋다. 행복감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가 생성된다. 가령 평소 자신이 즐거워하고 보람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절대 피곤하지 않다. 나 역시 강연이든 인터뷰든 즐거운 일을 할 때는 피로를 모른다. 검사라고 해서 가난한 촌부보다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또한 의사라고 해서 반드시 깡패보다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다. 직업은 직업일 뿐 그 사람의 성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병 앞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서 절감한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몸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스스로가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인지 확인해 볼 일이다. 사람들이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심지어 잘 걷지도 못한다. 외국인 의사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증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은 극도로 예민해져서 거의 마비에 가까워지고 몸은 나약한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 구역질을 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 암이 아니라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 내 생각에는 한국인 환자들이 암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건강을 잘 유지하고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식사와 암 환자의 식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암 환자들이 여러 종류의 치료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수치가 떨어진 상태다. 그뿐 아니라 주요 영양소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 균형을 잘 맞추어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 단, 동물성 지방과 익히지 않은 육류는 제외하고 말이다. 특히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데 담백하게 조리한 고기와 콩으로 만든 두부 등이 좋다. 하루 1에서 2정 정도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해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독한 암세포가 죽거나 약화된다. 물도 많이 마셔야 한다. 반드시 신장을 통해 나쁜 독성분을 배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물을 적게 마시면 치료를 위해 몸에 들어간 독한 성분들이 장기에 머물러서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독한 약들이 단백질이라 불리는 프로테인을 파괴하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기운을 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이 프로테인을 보충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게 고기다. 혹자들은 암 환자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 말하는데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잘못된 상식이다.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봤을 때 암은 체력만 잘 유지하면 평생 동안 다스리며 함께 갈 수 있다. 한국인 암 환자는 한국인 의사가 가장 잘 고친다. 나 역시 암에 걸린다면 한국에서 치료를 할 것이다. 인간의 몸은 무척 신비해서 저마다 다른 DNA와 체질을 가졌다. 일전에 어느 의상 디자이너를 만났는데 유럽인과 동양인은 몸이 달라서
디자인이 같아도 패턴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다. 단순히 키가 크고 작은 차이가 아니다. 똑같은 L 사이즈 옷이라도 팔과 다리의 길이가 다르고 각 부위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옷본을 다르게 쓴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양인 체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게 해주는 것은 아무래도 동양인 디자이너들이라는 게 이야기다. 질병 역시 마찬가지다. MD 앤더슨에 오지 말라는 말은 치료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 병원의 의료기구는 세계적인 수준이고 의사들도 탁월하니 훌륭한 한국의 의료진에게 믿고 맡기라는 뜻이다. 지난 30년 동안 MD 앤더슨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연수를 받고 돌아간 한국인 의사들이 800명도 넘는다. 미국의 병원에서 암 연구를 위해 쏟아붓는 연구비는 한 해에 약 20조 달러지만 진료 성과는 다른 나라들과 엇비슷하다. 쉽게 말해 한국의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면 미국에 와도 별 수 없다는 말이다. 환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병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어떤 상황에서든 웃을 수 있는 여유다. 내가 의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몸으로 직접 깨달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군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태도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런다고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왜 건강을 잃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걱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암을 키운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 계속 그런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시작부터 암과의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살고 싶은 욕구가 들면 내가 왜 꼭 살아야 하는지 짚어보아야 한다. 때로는 환자의 각오나 마음 상태가 기적을 일으킨다. 불행한 마음은 불행을, 희망적인 마음은 희망을 가져온다. 당연히 전자는 스스로 더 큰 불행에 빠뜨리고 후자는 스스로를 구원한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한다. 겁먹지 마세요. 1%의 희망이라도 희망을 믿기로 했다면 스스로 노력하세요. 사실상 이 말을 믿고 따라주는 환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1%의 기적에 속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의 힘을 알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병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고 불안해하면 이미 지는 싸움이다. 낮은 치료 성공률에 놀라 밤잠과 밥맛을 잃으면 암과 싸워야 할 면역세포들도 주인과 똑같이 힘을 잃고 제 할 일을 놓아버린다. 결국 자발적으로 암세포를 끼우는 꼴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치료에 얼마나 진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T를 찍으면 그날부터 결과에 목숨을 건다. 밤새 초조한 심정으로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 이른 새벽에 전화를 걸어 검사 결과를 재촉한다. 조금이라도 나빠졌다는 소견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또다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는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미열이 시작된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병세가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증상이다.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자세라면 세상 어느 병원에 가든 죽음은 점점 가까워진다.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초연해지려는 마음가짐이 절실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요즘 한국의 의료기술은 어느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전문성과 정보력도 뛰어나다. 하지만 1차 항암 치료 후에 환자를 계속 지켜보는 전문가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실력 있는 의사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환자가 만났을 때 치료 효과가 배가 된다. 수치만 보고 좌절하기에는 너무 이르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안히 먹자. 5%의 가능성도 결코 적은 게 아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살 수 있는 희망도 그만큼 커진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요즘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사실은 상식이 되어버렸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암 환자 역시 느는 추세다. 머지않아 성인 남성의 경우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의 암은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만성질환이다. 암의 기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암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예방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자신의 가족력을 잘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휴식에 각별히 신경 쓰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식습관과 매사에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과 생활태도가 암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한국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수월하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이제 곧 죽겠구나가 아니라 앞으로 암이랑 같이 잘 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현대사회는 이미 의식주의의 변화와 함께 암동거 시대에 돌입했다. 일단 암세포가 발견되면 평생 동안 치료를 해야 한다. 우연히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빠르면 2에서 3년, 늦으면 10에서 20년이 지난 후에 재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재발의 가능성이 있음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꼼꼼히 체크하며 관리하면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수술 등으로 괜찮아졌다고 해도 살아있는 동안은 내내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암과 같은 만성병은 전문의에게 맡겨야 하지만 치료의 주체는 환자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 저 얼마나 더 사나요? 이 약 먹으면 살 수 있는 건가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마음가짐을 좀 더 편안히 먹으라고 해도 매번 이렇게 매달리고 울부짖는 환자들이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묻고 또 묻지만 환자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평소 소홀히 했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평정심을 되찾은 상태로 병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몸의 밸런스가 유지된다. 내가 직접 본 환자들은 암세포가 사라졌다기보다 진행이 정지된 경우들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암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은 곧 아무도 모르는 일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걱정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기적은 누구에게 올지 모른다. 암의 진행이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죽음을 앞두었을 때 마음을 완전히 비웠고 그 후로는 모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미 세상을 떠났어야 할 사람들이 계속 나를 만나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도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은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접었다는 것.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놓아버리는 순간 새 삶이 주어졌다.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처하지 않는 이상 악착같이 더 살겠다는 욕심보다는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충만하게 살아보겠다는 작은 희망이 중요하다. 꽃밭에 정성스럽게 물을 주듯 그 희망에 조금씩 키워나갈 때 암세포들은 힘을 잃는다. 맹목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기적은 결코 없다고 단언하는 것도 어리석다.
한국의 암 환자들은 대부분 암 선고를 받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쉬어야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집에 가두는 것 같다.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고립이다. 나름대로는 집에서 쉬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여긴 듯하다. 하지만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가 암과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가령 고혈압이나 당뇨 증상이 있다고 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는 사람은 없다. 일을 계속하면서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자신을 돌보면 세포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과식하면 세포가 빨리 늙는 것처럼 휴식도 과도하게 하면 안 좋다. 아무런 긴장감 없이 마냥 쉬기만 하면 기분도 처지고 기운도 점점 없어진다.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고 해서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생각블록으로 성을 쌓고 허물기를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체념하고 소심해지기 마련이다. 혼자서 발전시키는 생각은 자꾸만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나쁜 감정이나 고통을 외부로 흘러보내야 한다. 과거에는 인간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인의 평균 수명은 45세에서 50세였고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2010년 평균 수명이 79.1세로 조사되었다. 직업에 따른 평균 수명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최근 조사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긴 직업군으로는 종교인과 교수, 정치인이라고 한다. 반면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직업군은 연예인으로 65세다. 이처럼 생활 패턴이 인간의 수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마음가짐과 면역력에 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암투병 과정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세포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음악을 듣는 일과 몸과 마음에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의 몸에 자연 살해세포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연 살해세포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다. 실제로 사람의 면역력을 직업별로 조사해보니 음악가와 코미디언, 특히 교회의 성가대원들은 놀랍게도 일반인들에 비해 면역세포의 수치가 200배에서 1000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한다. 이들은 소소한 일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고 매일 노래하고 기도하며 감사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인생을 희망적으로 보고 매 순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를 갖고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것이 암 치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의학계의 확고한 정설이 되었다. 내가 만난 환자 중에 Y라는 환자가 있었다. 대장암과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등 가족력이 심란할 정도로 다양했다. 한두 명만 빼고 가족 모두가 암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다. Y의 가족은 모두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 음식을 20년 넘게 먹어왔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 가장 약한 장기에서 이상이 생긴 것이다. 이런 경우 식단만 바꿔도 암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 결국 Y의 가족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Y와 가족들은 항암 치료를 시작한 후로 그 전까지 입에 달고 살던 인스턴트 식품과 탄산음료, 치킨과 맥주를 끊었다. 대신 현미, 콩, 조, 율무로 밥을 짓고 버섯, 청국장, 신선한 채소 위주로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다. 아예 마당에 조그만한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직접 길러 먹기도 했다. 결국 갑상선암이 폐로 전이되어 장례식 날짜까지 잡아두었다던 Y의 동생의 몸에서 가장 먼저 신호가 왔다. 암의 활동이 멈춘 것이다. 그 뒤를 이어 대장암을 고생하던 Y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Y의 동생은 6차 항암 치료 후에
그리고 Y는 4차 항암 치료 후에 더 이상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암을 치료할 때는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현미에 들어있는 감마 오리자놀 성분은 암을 억제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준다. 때문에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로지 현미 잡곡밥 덕분에 암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말하면 억지소리지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흰쌀밥을 끊으면 몸이 조금씩 가벼워진다는 사실이다. 병든 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무엇보다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몸도 함께 변해간다. 만년 청춘일 줄만 알았던 몸도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는 빠져나갈 방도가 없다. 나이를 먹으면 몸속의 모든 기관이 전반적으로 탄력이 떨어진다. 탄력이 저하되면 쭈글쭈글하게 주름이 잡히고 그곳에 배설물이나 찌꺼기가 끼어 염증이 생긴다. 염증은 암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고영양 저열량식으로 식단을 바꿔 불필요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흰쌀밥은 흰설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암세포는 인체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상세포를 밀어낸다.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그 병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암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일단 암과 싸우겠다는 각오로는 암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척 절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 걸 어쩌겠는가. 이 말은 암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들라는 말이다. 암과 함께 가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묻는다. 그럼 암 치료를 중단하라는 말인가요? 물론 아니다. 암은 치료하면 좋아지고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만성병이라는 것들은 원래 그렇다. 암 역시 만성병이다. 그러니 포기하면 지는 것이다. 암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태도라는 것은 생각의 반응 같은 것이다. 아픔이 느껴진다고 해서 계속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아픈 곳도 아파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병을 이기려는 오기보다 우선이라는 말이다. 세상에 많은 일이 그렇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처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1%라도 희망이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다. 희망이 2%라 암담하기보다는 1%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여기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분노나 화는 비 오는 날의 곰팡이와 같아서 이것이 마음을 지배하면 온몸에 나쁜 균이 번식한다.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암 치료와 관련해서 각각의 슈퍼푸드가 어떤 효능을 가졌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미량 영양소는 손상된 인간의 DNA를 복구한다. 평소에 녹색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췌장암 발병률이 38%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베리류는 껍질과 씨까지 섭취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황산화 작용을 하고 발암 물질을 억제하며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수박과 토마토는 전립선 암과 폐암을 억제시키는 데 좋다. 특히 토마토를 가열해서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으면 리코펜 성분이 10배나 더 잘 흡수된다. 마늘이 가진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효과는 물론 위암은 예방에 탁월하다. 하지만 날것으로 먹기보다는 장아찌를 만들어 먹거나 익혀서 먹는 것이 위에 부담을 덜 준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유방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감귤은 폐암을 예방하는 데 좋다. 이처럼 각종 채소와 과일에는 암을 예방하는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특히 씨앗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지방산이 공급되어 우리 몸이 피토케미컬을 잘 흡수하게 도와준다.
씨앗과 견과류는 심장병 환자의 부정맥을 예방하고 노화로 인한 근육량 및 고일 질량 감소를 개선한다. 버섯이 가진 피토케미컬 성분에는 소염 효과가 있어서 자가 면역 질환과 관절염에 도움을 준다. 버섯에는 렉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렉틴은 암세포가 될 위험이 있는 비정상세포와 결합해서 몸의 방어기제를 활성화시킨다. 오로지 세포 결합만으로 독소나 정상세포에 악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의 확산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버섯과 녹색 채소를 함께 그리고 자주 섭취하면 유방암의 위험이 60에서 70%나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해 종양의 성장을 막아주기도 한다.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피토케미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와 씨앗류, 버섯류를 많이 먹고 황산화제와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는 격언이 있다. 잘못된 세포 변형을 억제시키려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제안해보면 3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체온 유지에 신경 쓴다. 둘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근육량을 유지한다. 셋째, 질 높은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 암 예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다. 가족력이 암이 있는 사람은 그 암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고 해당 암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자주 한다. 동물성 기름과 흰쌀밥 섭취를 피한다. 카레에 담긴 커큐민 성분은 항암 효과가 크다. 고기는 기름이 적은 개고기나 오리고기가 좋다. 40대 이후에는 몸에서 여러 분해 효소와 인슐린 등이 적게 나오므로 소식해야 한다.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걷기 운동 등이 좋다. 마음을 편안히 갖고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야 할 때 종교가 도움이 된다. 하던 일, 직업을 쉬지 않는 것도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음악을 듣거나 마음이 평온해지는 취미생활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물을 많이 마셔라.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된다. 좋은 친구를 만들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은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암에 걸렸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그리고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도 적용해보면 똑같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좋은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는 것이 좋은 생활 태도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지만 좋은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환경 등이 안 좋아져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아서 미리 예방하는 경우도 좋을 것 같고 암이 있으신 가족에서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암을 이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